자, 13번 펴보세요. 책 폈어? 자, 일과 에너지.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하고. 아, 이 얘기를 12강에서 안 했었구나. 자, 일을 해서 아까 그 마찰력에 대해서 영수가 했던 일을 하면 어떤 물체가 얘들아 힘이 들어가면 우리 힘의 정의가 뭐였는지 말해볼래? 힘이 뭐야? 기억나? 뭘 변하게 해주는 게 힘이야? 속도. 속도 안에는 빠르기와 방향이라는 게 들어가. 그치? 모양을 변하게 하거나 빠르게 하고 방향을 변하게 해주는 걸 힘이라 그랬지. 그러면 일을 했다는 얘기는 힘을 줘서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빠르기든 방향이든 얘는 뭔가 변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와중에 빠르기가 막 빨라졌다. 그러면 저 아이가 빨라진 이유는 내가 힘을 줬기 때문이구나. 그랬을 때 내가 힘줘서 한 일은 그 아이가 속력이 빨라지면서 에너지가 늘어났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반대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는요. 자, 에너지를 가진 애가 여기 와가지고 빵 부딪혀 어떻게 해? 에너지 많이 가진 애가 와서 부딪히면 이 문 부셔질 수도 있어. 불을 부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요. 일을 하면 어떤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일을 받으면 또는 에너지가 있는 애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고 둘 다 다니는 줄을 쓸 거예요. 혹시 에너지 단위로 줄 말고 칼로리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밥 먹을 때 열량 같은 거 계산할 때 막 다이어트하고 이러면 밥 먹는 거 열량 계산할 때 이렇게 보지 않니? 라면 뒤집어가지고 이거 몇 칼로리? 과자 몇 칼로리? 이런 거 본 적 없어? 있지? 자, 그 칼로리도 에너지 단위야. 줄도 에너지 단위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과자를 먹었는데 1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과자를 먹었다. 그러면 그걸 먹고 나는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면 4.2줄의 일을 할 수 있어. 오늘 가서 과자 한번 살펴봐라. 과자 봉지, 과자 보통 어지간한 과자 한 300에서 400kcal 된다. 그럼 3,400kcal 되는 걸 내가 먹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최소한 1200 이상. 1200줄 정도의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정도 과자 먹었으면 그 정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면 그게 살로 가는 거지. 그래서 줄로 나오거나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이런 거 나오시면 다 에너지 단위구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먹어야 에너지도 내는 거니까. 둘이 같은 단위고 하나만 적어놓을까? 1. 근데 얘들아 여기 붙은 거 칼로리 아니고 킬로칼로리야? K 붙으면 뭐였지? 1000. 그렇지 맞아. 1kcal는 미안. 1칼로리가 4.2줄. 1kcal는 4.2kJ. 1칼로리가 4.2줄 정도 에너지를 낼 거고 그러니까 줄이나 칼로리나 다 에너지 단위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에너지, 여러분이 배우는 에너지는 두 가지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그리고 다음에 H 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배울 건데 운동, 말 그대로 어떤 애가 움직여요. 어떤 애가 굴러가고 있어요. 질량도 있고요. 지금 날아가는 속력도 있고요. 그럼 생각해봐. 저기서 자전거 하나랑 자동차 하나가 같은 속력으로 나한테 오고 있어. 누가 더 무서워? 자동차 훨씬 무섭지 않니? 왜? 훨씬 크고 질량이 크고 무거워? 와, 쟤하고 부딪히면 난 갈 것 같아. 근데 자전거는 그거보다는 덜 무서워. 자, 무슨 얘기야? 어떤 질량을 갖는 물체가 움직이는데 만약에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질량이 훨씬 큰 애가 같은 속력으로 온다?
질량 큰 애가 훨씬 무서워. 왜? 도착했을 때 나랑 부딪히면 와 됐다 아프겠다. 즉 질량이 클수록 쟤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겠다라고 우리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자동차가 올 건데 질량이 똑같아. 심지어 아까보다 속력이 2배나 빨라. 똑같은 자동차가 천천히 올 때 빨리 올 때 역시 빨리 오면 부딪혔을 때 더 많이 아프겠다. 갈 수도 있겠구나. 완전 무섭지. 그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질량이 같다면 속력이 빠른 애가 도착했을 때 뭔가 파괴력도 크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겠구나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럼 얘는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클 거라 그랬고 속력이 빠를수록 에너지가 클 거라 그랬고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속력이 똑같고 질량이 2배가 커지게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요때 갖는 에너지랑 요때 갖는 에너지랑 딱 2배가 커지더래. 계산을 한 거야 이거는. 막 실험을 해서 계산을 다 해봤어. 그랬더니 질량이 2배 커지니까 에너지도 딱 2배 커지더래. 오케이 그냥 비례하는구나 알아냈어.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지. 질량이 똑같은 애가 속력이 2배 빠르게 움직여. 그랬더니 이때 갖는 에너지가 몇 배 커질 거냐면 이거에 에너지가 4배나 커지더래. 속력은 똑같이 딱 2배가 되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에너지는 4배가 되더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의 4배니까 이거보다 이만큼 커지는 거야. 이걸 실험으로 계산을 다 했어. 그럼 봐. 에너지가 질량이랑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질량이 2배 되니까 에너지도 딱 2배라는 건 그냥 정비례란 얘기지. 정비례. 근데 속력은요. 2배가 됐더니 에너지가 4배가 커지더래. 속력이 2배가 되니까 여기가 4배가 돼? 이 정비례 아니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얘는 2배인데 저기 4배가 되고 싶어.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속력이 2배가 됐더니 그거의 제곱만큼 커져요. 이 말 알겠어요? 자, 이거는 실험으로 나온 거야. 다만 이걸 여러분이 식으로 만드는 연습하시면 돼요. 질량하고는 그냥 비례하더래. 속력은 2배 하니까 저쪽이 4배가 돼? 아, 이거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실험으로 알아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결과 질량에다가 속력 제곱을 곱하고요. 거기에 반띵을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에너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K가 붙잖아. 이걸 카이네틱 에너지라 그럴 거거든? 그 뭐지? 그 게임기.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얘네 그런 거 가지고 왜 그 엑스박스 리모컨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 해본 적 있어? 다 저기에 있는 센서가 내 동작을 인지해. 왜 그런 4D 게임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이렇게 안경도 쓰고 그러면 내가 뭔가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딘가에 있는 센서가 내 동작을 인지를 해서 내가 가서 물건을 잡았어? 쳤어? 이런 걸 인지하게 해주는 거거든? 그 인지해주는 그 센서 바를 키네틱 바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그걸 카이네틱이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움직임을 인지하는 아이. 그래서 움직임을 갖는 아이가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를 K라고 쓸 건데, 자 이제 첫 번째 에너지 나왔습니다. 어떤 질량을 갖는 애가 어떤 빠르기로 막 가고 있어. 그랬을 때 저 아이가 갖는 에너지가 얼마니 물어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에너지예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여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실험으로 나온 거니까 질량이랑 에너지랑 비례해. 속력 제곱이랑 에너지가 비례해. 얘들아 이 그래프 하나만 바꿔볼래?
여긴 지금 Y축에 속력 제곱 들어있는 거거든? 아니 X축에? 자, X축에 만약에 그냥 속력이 있었으면 에너지 그래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형과 이거 하나 그려보세요. V의 제곱일 때는 이런 그래프 나올 거야. 그냥 V였으면 뭐 나올까요? 그래프 어떤 모양 나올까? 니네 이런 함수 배웠어? y는 x제곱? 이런 그래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이거 x제곱에 비례하는 거 이차 함수지? 그럼 x가 1, 2, 3 늘어날 때 y는 어떻게 변할 거야? 1,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그럼 x가 1, 2, 3 늘어나시면 속력이 이렇게 늘어나시면 에너지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런 함수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V였으면 이차 함수를 이렇게 꺾이는 거 나오는 거 곡선으로 나올 거고 여기가 제곱으로 들어가면 바로 비례하는 식이 나올 거고요. 그래프 해석돼? 그릴 수 있겠어? 그래프 나오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 생각하면 그릴 수 있어? 오케이. 자, 요거 됐으면 이제 식 하나 외울게요. 운동 에너지는 2K는 2분의 1 MV제곱. M이 뭐라고? 질량. V가? 속도. 자, 그럼 얘들아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있게 없게?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뭐 봐야 돼? 이 속에 있는 애 보는 거야. 자, 질량은 방향 있어 없어? 이게 속력이면 방향이 없겠지만 속도면 방향이 있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셔야 돼요. 됐으면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누구일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1kg짜리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 자, 내가 힘을 F를 줄 거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10m를 데리고 갔대. 그랬더니 잠시 후에 속력이 10m/s가 되어 있었대. 아까는 0이었는데. 그랬을 때 나 쟤한테 힘 얼마 줄게 이렇게 물어봤어. 감이 와? 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니? 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은 뭐냐면 얘들아 멈춰있던 애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는 움직이던 애가 멈춥니다. 그러시면 일단 운동에너지 생각나야 돼. 누군가 움직여 그럼 운동에너지 일단 생각나? 그럼 봐. 얘는 에너지 있어 없어? 없었어. 운동에너지. 정지하고 있었어. 에너지 있어? 속력이 빵이잖아. 없지. 맞아요? 듣고 있는 거야? 자, 이 아이의 운동에너지, 처음 운동에너지는 없어. 속력이 빵이니까. 그럼 지금은 운동에너지 있니?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에너지 있어 없어? 있어. 지금 에너지 불러줄래요? 운동에너지 지금 2분의 1 MV25 여기다 넣어보자. 2분의 1 질량 얼마? 1kg짜리 속력은 10m/s가 되었대.
지금 운동 에너지가 50줄이 생긴 거야. 0이었는데 에너지가 50으로 늘어난 거야. 여기까지 되지? 왜 늘어났어? 이 에너지가 왜 생겼어? 어디서 나타났어 갑자기? 누가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힘줘서 밀었으니까. 자, 일하고 에너지 무슨 관계예요? 일 단위 못 썼어? 줄. 에너지 단위도 줄. 에너지랑 일은 그냥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이 에너지가 생겼다는 건 밖에서 누가 준 거야 그걸. 누가? 내가 일해서 준 거야 쟤한테. 여기서 여러분이 볼 건 이거 딱 하나야. 내가 쟤한테 해준 일하고 그래서 제가 가져간 에너지하고 같아. 내가 일을 했으니까 쟤한테 에너지가 생긴 거야. 됐어요? 이거 꼭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거 핵심이야.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서 물체한테 내가 일한 거야.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50이 생겼거든. 그럼 내가 한 일도 5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일을 어떻게 했나 보자. 1, W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내가 50줄 일을 했는데 힘을 얼마를 줬냐면 힘은 안 줬어. 힘은 몰라? 근데 몇 미터를 갔냐면 10미터 갔대. 힘은 나도 모르겠는데요. 간 거리가 10미터래. 그랬을 때 내가 한 일이 50이었대. 이게 되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에너지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일해서 생긴 거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한 일 가지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풀어라는 문제인 거야. 자, 이거 시간 줄게. 시퀀스 한번 다시 써보세요. 핵심은 이거는 적을까? 일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는 적어놓고 시퀀스 한번 다시 생각해서 써봐. 이거 하나 되면 일 문제는 거의 끝나. 아우 졸려. 일이 에너지가 됐어요부터 쓰고 시작해. 핑크. 썼어요, 거? 나 이런 거는 주변에 썼어. 나 진짜 맞겠어? 그럼 F는 5N이 나오겠죠. 자, 이 말이 밑에 있는 요 그림이야. 자, 그림 봐. 내가 가만히 있는 애한테 힘을 줘서 밀었어. 그럼 내가 일을 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지?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이 뭘로 바뀌었어? 이거 말로 해볼래? 내가 얘한테 일을 했어. 그랬더니 수레 입장에서 뭐가 생겨버렸니? 멈춰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이름? 다른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움직이는 물체, 속력이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얘들아, 앞에 거 이해된 거 맞아? 넘어가도 돼? 아니야? 뭐 말을 해야 내가 넘어가든 자신들 하지. 운동 에너지는 됐어요? 안 됐어요? 뭐지?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지우야 운동 에너지 알겠어 모르겠어? 살짝 헷갈려? 태연이는? 뭐라고? 이제 알겠다고? 형보는? 잘 묻겠고? 자 다시 핵심은 이거야. 우리 에너지 두 가지 배울 거야 얘들아. 가만히 있는 애는 아무 에너지도 없어. 자 어떤 애가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 운동 에너지. 자 또 하나는 뭐 배울 거냐면 얘가 공중에 떠 있는 에너지 배울 거야. 이거 지난 시간 했니? 그지? 내가 이것도 한 거 같아. 근데 지금 되게 얼굴 표정이 막 되게 처음 듣는 사람처럼. 자, 그럼 얘가 높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갖는 에너지 뭐라고 불렀다? 위치 에너지. 그거 딱 두 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딱 물어보면 운동 에너지라고 나오시면 돼.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 멈춰있던 애가 갑자기 속력이 생겼어. 와, 얘는 에너지가 생겼어. 이 에너지 누가 줬다고? 내가 일해서 줬다고. 그럼 반대로 운동을 하던 애가 갑자기 와서 멈췄어. 얘를 띵 밀더니 멈춰버렸어. 그럼 에너지 갖고 있던 애가 어떻게 됐어? 빵이 되었잖아. 그럼 뭐 했는데? 그럼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 어디 갔는데? 이 나무를 미는데 사용한 거야. 일을 하는데 사용해버린 거야. 그래서 에너지 이만큼 있었는데 일하느라고 에너지가 바닥이 돼요. 아, 일을 했구나. 반대로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하고 일은 이런 관계인 거야. 돼요? 자, 그러면 한두 개만 더 해보자. 요 문제 한번 해볼게. 요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 식부터 쓰지 마시고 에너지하고 일하고 누가 누구를 변했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말로 하자. 자, 수레가 달리고 있던 수레가 멈춰있는 나무 도망을 쭉 밀고 갔어. 그러더니 지도 같이 멈췄대. 자, 그럼 수레 입장에서 처음에 에너지 있었어 없었어? 무슨 에너지 있었어?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었어. 그치? 자, 처음에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근데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됐어?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되었어. 에너지가 없어졌네. 그럼 얘 에너지 가지고 뭐 했을까요? 분명 수리한테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 있던 나무 토막을 이기로 밀고 가는 일을 하는데 사용한 거야. 아, 수리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을 했구나. 돼요? 나무 입장에서 수리가 안 밀었으면 못 밀려났겠지. 이렇게. 그럼 뭐가 뭘로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수레 입장에서 에너지가 얼만큼에서 얼만큼으로 줄었는지 계산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무조건 식부터 쓰지 마시고 뭐가 뭐로 변했는지 찾고 식을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운동 에너지 계산해볼까?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였을까요? 운동 에너지는 10 기억나? 2분의 1 mv제곱. 없네. 처음에 가진 건 이게 다야. 없어. 뭐 숫자로 주지 않았어. 자, 그렇게 하다가 에너지가 나중에 속력이 멈춰서 에너지가 요만큼 변한 거야. 이거 가지고 수레를 미는 일을 한 거지. 자, 그럼 봐. 수레를 미는 일을 했다고? 일은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근데 봐봐. 내가 얘를 밀고 가는 동안 마찰력은 항상 어떻대? 일정하대. 저게 뭔 소리일까? 내가 얘를 밀 건데 얘를 쭉 밀어. 근데 바닥에 마찰력이 계속 똑같아. 예를 들어 마찰력이 10이다 그러면 난 얼만큼의 힘 주면 얘가 가? 10만큼 힘 주면 가는 거지. 마찰력만큼. 그럼 이 말은 마찰력이 계속 일정해요 라는 말은 내가 얘한테 주는 힘도 일정해요 라는 말인 거야.
물론 나는 마찰력이랑 반대로 힘을 주겠지. 근데 크기는 어때? 기억나요? 우리 마찰력 배운 거? 마찰력이랑 반대로 힘을 주겠지만 최소한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얘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찰력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중이야. 바닥에 마찰력이 일정해. 그러면 내가 주는 힘도 똑같이 일정하게 주면 돼. 그 뜻이야. 자, 그럼 봐. 이 에너지 가지고 얘를 밀어주는 일을 했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래. 오케이, 얘 첫 번째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수레를 3배의 속력으로 더 빠르게 보내보래. 자, 그럼 이번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속력이 3배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2분의 1. 질량은 똑같고 속력이 3배가 될 거래. 3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속력이 3배가 됐어요. 그럼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9를 앞으로 뺄게요. 9. 원래 있던 에너지보다 9배나 커진 거야, 지금 에너지가. 그치? 그러면 이거 갖고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할 건데 할 수 있는 일도 9배가 커진다는 뜻인 거야. 에너지가 9배 커졌으니까. 여기까지 돼? 근데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네. 근데 이 힘은 마찰력만큼 계속 일정하다며. 그럼요. 9배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힘이 변하진 않을 거니까. 대신 움직이는 거리가 9배 커진다는 얘기지, 아까보다. 그러니까 얘가 밀려난 것보다 9배 멀리 밀려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관계되겠어요?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일과 에너지 관계가 보여야 돼. 자, 일단 요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요것이 혼자 쓸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여기 여러분 중3 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좀 어려운 문제인 거야. 시간 줄게. 천천히 해보시면 안 되면 얘기하세요. 다시 해줄게. 한 번씩 쓸 수 있겠어, 혼자? 좀 돼?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쉴까? 저 혼자 쓸 수 있겠어? 이해돼? 숫자로 나오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거 나갑시다. 잠게. 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보자. 자, 운동 에너지는 무슨 뜻이었어? 누가 갖는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 무슨 뜻이었지?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 그지? 지금 움직이지 않아. 아무지도 안 하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다른 이름이
위치 에너지. 어딘가에서 높이 떠 있을 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얘는 잠재적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뭔가 와서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어떤 위치에 있는 애가 갖는 에너지 이걸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더라.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 자, 내가 여기 떠 있는 애가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인 거지. 이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용수철이 있어. 내가 용수철을 쭉 잡아당겼어. 여기다가 동그란 줄 하나 매달아서 쭉 당겨서 딱 잡고 있어. 자, 내가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띵 돌아가겠지. 예측 가능하지.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띵 돌아가시면 원래보다 더 돌아가면서 아 여기에 가가지고 뻥 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용수철 같은 애가 이렇게 매달려있는 용수철에 매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탄성을 가진 물체한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추는 탄성 위치 에너지 이렇게 부를 거야. 이게 위치 에너지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개야.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건 딱 하나, 요거. 지구가 나타내는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딱 하나만 배울 거예요. 그럼 보자. 어떤 바닥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 요만큼 떠 있는 애, 더 높이 떠 있는 애, 더 아래 떠 있는 애. 누가 떨어졌을 때 땅이 가장 많이 파일 것 같다? 맨 꼭대기 있는 애가. 그치?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닥에 도착해서 땅을 파는 일을 할 거야. 아, 에너지 큰 놈이 일도 많이 하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갖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뭐랑 관계가 있게 이것도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뭐였더라? 질량 큰 애가 질량 작은 애보다 질량이 큰 애가 똑같이 떠 있다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얘가 땅을 더 많이 파겠다. 질량이 크면 걔가 하는 에너지도 커 보여. 이건 우리가 본능으로도 알겠어. 자, 이번에는 똑같은 질량을 가진 애라면 아까 이거 높이가 낮게 떠 있는 애, 높게 떠 있는 애, 높이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에너지도 많이 가진 것 같아. 높이하고도 비례하는 것 같아. 그치? 이거 가지고 역시 계산을 하신 겁니다. 질량도 넣고 높이도 넣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막 계산했어. 그랬더니 9.8을 곱한 거만큼 9.8 mh라는 만큼의 에너지가 계산이 됐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9.8 mh. 다른 말로는 mgh라고 부를 거야. 중력 가속도 9.8. 됐어요? 그럼 봐. 이거 얘들아 이렇게 묶어볼게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g. 이거 다른 말로 뭐였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 두 글자. 무게.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 무게를 갖는 아이를 내가 들어 올려서 지금 여기다 갖다 놔서 지금 여기다가 이 아이의 무게가 mg야. 그럼 나는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을 얼만큼 줘야 돼? 무게가 mg면 난 힘을 얘 무게만큼은 줘야지 올라오는 거 아니니? 내가 주는 힘도 mg만큼이지. 맞아요. 그럼 봐. 무게가 m 곱하기 g인 아이는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힘을 mg만큼 줬어야 돼. 그럼 F라는 힘, mg라는 힘만큼을 줘서 몇 미터 들어 올렸어? h만큼을 들어 올린 거야. 그럼 봐. 땅바닥에 있던 애한테 F라는 힘을 줘서 이만큼 이동거리가 생겼대. F라는 힘으로 h만큼 들어 올렸대. 그러면 9.8 곱하기 m 이거는 내가 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준 힘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 상태로 몇 미터 들어 올렸어? h만큼 들어 올렸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그거 뭐야? 6 곱하기 이동거리. 1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바닥에 있던 어떤 물체한테 F라는 힘을 줘서 자, 이동거리 S라고 해볼게. 이동거리 S만큼을 들어 올려서 내가 일을 했어. 그랬더니 바닥에 있던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꼭대기에 올라왔잖아. 없던 에너지가 생겼어.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생겨버린 거야. 다만 이동거리 S를 여기서는 높이 H라고 한 거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얘한테 일을 했더니 쟤한테 없던 위치 에너지가 생겨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mg, h라고도 불러도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gh가 나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얘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또 나오겠지. 일을 해서 에너지를 갖게 만들었어. 그럼 이 아이가 바닥에 딱 떨어지면 다시 일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 일과 에너지가 또 계속 나오실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맨 위에다가 위치 에너지 일단 넣으시고요. 밑에 문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이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mgh. 다른 말로 중력가속도 넣어서 9.8 mh라고도 하더라. 자, 그래서 꼭 메모하시고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하시고, 요거 됐으면 저 맨 아래 있는 그 핑크색 문제 풀어볼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써보세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무슨 뜻이야? 중력이 있는데,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빡 줘갖고 여기다가 물체를 딱 갖다 놨을 때, 그치?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떠있는 물체, 얘가 갖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지구랑 관련이 있어. 그럼 보자. 위치 에너지 식이 뭔데? mgh.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P라고 쓸 거고 mgh. 그럼 요놈 거 볼까요? 그럼 이놈의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1. 중력가수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높이 1. 얘는 질량 1, 높이 1. 이렇게 되시겠지. mgh. 맞아? 그래서 누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게 물어보셨는데, 그럼 나머지 구해볼래? 식 천천히 쓰세요. mgh 다 쓰세요. 귀찮더라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mgh가 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더 가볼게요. 우리 유그림은 지난 시간에 보고 끝난 것 같아. 위치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었어. 자,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아볼래?
글자. 기준면. 위치 에너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기준면 이게 무슨 뜻이야?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되는 곳. 그치? 그럼 여기 물체가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기준면에 얹어져 있다. 높이 있다 없다? 높이가 없다. 그럼 얘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애를 기준면을 여기로 잡으면 여기서부터는 높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 어디에 가만히 있어도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준면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겁니다. 자, 요거 너 계산을 안 했었지? 계산을 했어? 그럼 요거 넘어갈까요? 오케이, 요거 넘어가자. 그러면 요 말. 이제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 꼭대기에 자,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던 물체를 힘을 줘가지고 빡 던졌어. 자, F라는 힘을 위로 줘서 mg만큼을 줘서 h만큼을 위에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 얘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나는 얘한테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의 일을 했고요. 그랬더니 얘는 없던 에너지를 얻었지. 내가 한 일이 공이 가진 에너지로 바뀐 거야. 자, 그럼 이 경우는 이번에는 공이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바닥에 도착하더니 땅을 푹 파는 일을 했대. 그러면 얘는 내려와서 일을 하는구나. 이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왜 우리 큰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공사 현장 가시면 바닥이 되게 이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기초에다가 자, 땅이 있어. 그러면 땅을 열심히 파. 이렇게 열심히 파갖고 여기다가 철근이니 뭐니 되게 기초가 되는 말뚝들을 박아야 되는데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이따시만한 말뚝을 여기다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엄청 커. 되게 두껍고 엄청 커. 그럼 이거 사람이 망치질해서 박을 수 있을까? 택도 없어요. 이런 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크레인 알아? 되게 높아갖고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끈 달아서 뭔가를 들어 올리는 애들. 그런 크레인 가지고 그런 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여기다 줄을 매달아. 그리고 위치를 잘 맞춰가지고 띵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꼭대기에서 떨어졌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었겠지. 그럼 쭉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자유낙할 거니까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가지고 바닥에 도착해서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쓸 거야.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지구가 일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진짜 생활 속에서 되게 많이 활용할 거예요. 자, 이번 이제 뒤에 가서 그림을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면 일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었고 넘어갑시다. 자, 요 실험의 별표 되게 잘 나오는데 친구들이 이거 은근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방금 그 크레인으로 말뚝 박는 문제 같은 거거든?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거 뭐 할 거냐면 봐. 꼭대기에서 추를 들고 있어요. 가만히 들고 있어. 이 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그렇지.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어. 자, 얘를 놓을 거야. 띵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 바닥에 도착하면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지. 에너지가 사라지는 대신 그게 뭐 할 거냐면 와서 일을 할 거야. 자,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여기 봐. 여기 집게에다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붙여놨어. 이게 찝어놨어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서 추를 띵 놔요. 그럼 추가 내려와서 어떻게? 땅 부딪히면 얘가 밀려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얼만큼 밀려 내려가게 이거를 볼 거야. 그럼 봐. 얘가 꼭대기에서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가지고 바닥에 내려와서 일을 할 거야.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어요. 자, 위치 에너지씩 한번 불러볼까요? M, G, H. 자, 1은요. 식 불러볼까요? 힘 곱하기 이동 곱하기.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가 꼭대기에서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내려와서 일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 이 힘은 무슨 힘일까? 나무토막을 밀어. 여기를 집게가 꽉 잡고 있는데 나무토막을 밀어. 난 힘 얼만큼 줘야 얘가 밀려 내려갈까? 집게하고 나무토막하고 마찰력 있어 없어? 얘들아, 저 나무토막이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지? 집게가 잡아주고 있지? 만약에 집게가 안 잡았으면 쟤 어떻게 됐는데? 이미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겠니?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그럼 이 나무토막이 여기 가만히 붙어 있었던 이유는 집게가 마찰력이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게 잡아주고 있는 중인 거야. 마찰력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마찰력이 있는 얘를 내가 밀고 싶어 이제. 포 밀고 싶어. 그럼 난 힘을 얼만큼 줘야 되게요? 얘 마찰력만큼 주는 거야. 이 집게가 내려가지 못하게 마찰력으로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최소한 그만큼 마찰력 이상의 힘을 줘야 내려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때 내가 주는 이 힘의 크기는 뭐의 크기와 같은 거냐면 집게가 나무 토막하고 그 마찰하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와 똑같은 만큼의 힘을 줘야 제가 내려갈 수 있어. 돼요? 그럼 생각해봐. 나무 토막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집게 종류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줘야 되는 힘은, 그러니까 마찰력의 종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얘 종류가 똑같고 집게 종류가 똑같아. 거칠거칠하지도 않고 계속 아까보다 똑같아. 그럼 요하고 요 사이에 나타나는 마찰력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것도 마찰력 안 변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마찰력 안 변할 거니까 내가 주는 힘의 크기도 일정한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만약에 커져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른 말은 에너지가 커지면 힘은 똑같을 거니까 뭐를 많이 할 수 있어? 요 나무토막이 통통통 밀려 내려갈 건데 밀려 내려가는 거리가 커진다는 뜻인 거야. 자, 추가 가지는, 이건 추 거야. 이거는 밑에 잡혀있는 나무토막 거야. 그럼 추가 가진 에너지가 커지면 마찰력이 같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속는 게 여기거든? 이 식이랑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커지면 여기도 커진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 근데 나눠 생각하셔야 돼. 추는 얘 거지. 나무토막은 여기 잡혀있는 거지. 그럼 이 나무토막의 마찰력은 뭐랑 뭐가 결정해 주는 거야? 이 마찰력은 집게 종류, 나무토막이 거칠거칠한 종류, 이거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나무토막하고 집게 종류만 안 바뀌면 여기 마찰력은 절대로 바뀌는 거 아니야. 돼요? 여기서 추가, 작은 게 떨어지거나 큰 게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변해. 이게 아무리 많이 변해도 여기 마찰력이 변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야. 막 시험 때 공부를 하잖아. 아,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었대. 그래서 식을 막 써. 여기까지 되게 잘 써. 그래놓고 이게 커지면 얘가 커져에 훅 빠져서 넘어간다고요. 함정으로 정말 잘 나와. 차이 나는 거 알겠어? 얘는 추 거, 얘는 나무 거. 그러니까 이거는 추에 의해서 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의 에너지가 커지면 뭐만 변해? 힘은 안 변할 거니까 밀려 내려가는 거리만, 얘가 밀려 내려가는 거리만 변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다 써볼게. 이거 써봅시다. 자, 질량 예민추를 꼭대기에서 낙하를 시킵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 mgh만큼이 있었을 건데 그 아이를 낙하했어. 점점 떨어졌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그 줄어든 에너지 가지고 뭐 했어? 나무한테 일을 했어. 오케이? 에너지 줄어드는 만큼 일을 했어. 그래서 일을 바꾼 거지. 나무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힘 얼만큼 줘야 된다고? 마찰력만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랑 내가 주는 힘이랑 마찰력이랑 크기가
쌤이라고. 그러니까 마찰력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는 힘도 안 변할 거라고. 그래서 안 변한 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일 건데 어차피 이 힘은 마찰력이 안 변하면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추를 내가 만약에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커지면 이동 거리만 커진다는 얘기구나. 밀려 내려가는 것만 말뚝이 깊이 박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 얘가 밀려나는 거리는 결국 뭐랑 관계 있다. 누가 밀려나게 해준 거다. 꼭대기에 있던 추가 떨어지면서 해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하고 비례한다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문제 한번 해볼게요. 함정에만 안 빠지시면 되는데. 자, 밑에 탄소 포텐셜은 안 할 거야. 이거라 이거는 넘어가고 어디를 먼저 갈 거냐면 자, 우리 28쪽에 6번, 7번을 한번 해볼 거예요. 6번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문제 읽어봤어요. 뭐 할 거래? 위에서 추를 낙하시켜서 밑에 있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할 거래. 자, 일이 에너지로 변했는지 에너지가 일로 변했는지 찾아볼까요? 뭐가 뭐로 변했는지부터 씁시다. 나무도막이 아니 처음에 추가 받는 거 뭐야? 위치 에너지야. 그 아이가 내려와서 뭐 할 거래?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할 거래. 아, 에너지가 일로 바뀌었어요. 이거부터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식 쓰는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식을 불러주세요. MGH 1식 불러주세요. W는 FS. 그치? 순서 알겠어? 이렇게 찾고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그럼 보자.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이랑 비례한다. 그러면 추의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커지겠네. 그럼 걔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커지겠네. 근데 마찰력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할 거니까 얘가 커지면 이동하는 거리가 커지겠네 이 뜻인 거야. 그럼 1번 문장 맞아요?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이랑 비례합니다. 맞지? 이게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내려갔을 때 이동거리도 커지고. 자,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낙하 높이 H랑 비례합니다. 어때? H가 커지면 이번엔 H가 커지면 또 위치 에너지가 커지네. 그럼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도 또 커지네. 그러니까 이동거리 증가하는 거 맞아. 1번, 2번은 같은 말인 거야. 근데 3번 어때요?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친구들이 잘 속는 게 이거야.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일도 많이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커지면 얘 비례하겠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찰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마찰력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막 속아요. 그럼 보통은 이런 보기는 뒤에가 있다. 왜냐면 1, 2, 3, 4 해석하느라고 정신을 빼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5번이 되게 맞아 보이게. 그렇게 막 뒤에다 갖다 놔. 속으시면 안 돼. 그럼 4번은 왜 맞는지 보자.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과 같다. 그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1로 바뀌었으니까 둘이 같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5번은 주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과 이동 거리의 곱과 같다. 4번하고 5번이 같은 말인 거지. 그치?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었어요. 위치 에너지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바뀌었어요. 같은 말인 거야. 4번, 5번이 같은 말인 거 알겠어? 자, 요거 됐으면 7번 시간 줄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거 말뜻은 이해했어? 이거 안 빠질 수 있어, 함정이? 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자기가 생각한 거 맞았나 보세요. 얘들아, 이 표에 세 칸을 두 파트로 나눌 거야. 어디다 줄을 그어서 두 파트로 나누면 좋을까? 여기다 줄을 그으면 좋을까요? 여기다 줄을 그으면 좋을까요? 두 파트로 나눌 거야. 1번, 2번. 2번. 왜? Q의 질량, 낙하 높이, mgH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위치 에너지니까. 이 둘의 곱은 위치 에너지란 뜻인 거고. 그 아이가 내려와서 뭐 할 거야?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이동거리 S, 힘 F. 근데 어차피 힘은 계속 똑같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한 거 가지고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한다는 뜻이구나. 돼요? 우리가 막 가속도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봐봐. 얘네들을 곱해서 10 곱하기 50에서 숫자가 500이 나왔어. 그랬더니 얘를 밀어낼 수 있는 거리가 5cm래. 그래서 이거랑 같다가 아니라 이랬을 때 이 정도를 밀어낼 수 있다야. 그럼 여기는 어때요? 두 번째 거는 10 곱하기 100. 뭐야? 에너지가 1번보다 2번일 때 위치 에너지가 2배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물론 준영가속도 있어야지. 정확하게 할게. 정확하게 하자. 1번에서 질량 10, 가속도 G, 높이 50cm. 우리 에너지 구하실 때
또는 이동 거리 구하실 때 거리는 센티미터 썼어? 미터 썼어? 미터. 0.5미터. 정확하게는 이거야 사실은. 2번에서는요. 질량이 10, 중력과 속도, 그리고 0.1m. 3번은요. 20, 중력과 속도.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 갈 때요. 위치 에너지 얼마큼 늘어났어요? 질량은 같은데 추 낙하 높이가 2배 커졌으니까 에너지 2배 커지셨군요.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 갈 때는 에너지 얼마큼 커졌을까요? 높이는 같은데 질량이 2배가 되었으니까요. 그치? 그럼 에너지도 2배가 커졌겠군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긴 애가 내려와서 이 나무 도막을 통통 밀어내는 일을 할 거야. 그랬더니 얘는 5cm 밀어내는 일을 하셨고요. 얘네들이는 똑같이 10cm라는 일을 한 거 맞아. 2배 맞네. 얘보다 일을 2배씩 많이 했네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보자. 추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낙하 높이, 낙하 높이 얘네들의 곱이랑 비례한다. 맞지? MGH니까. 얘는 알겠다. 실험 1에서 추의 위치 에너지는 2에서 위치 에너지보다 작다. 적지? 그러니까 1을 반밖에 못했지. 그치? 1 위치 에너지가 작아요. 3번 2하고 3에서 위치 에너지는 둘이 같았지. 그치? 그러니까 1도 똑같이 한 거야. 3번 알겠어. 4번 1에서 나무 도막이 받는 마찰력은 980이다. 계산 한번 해볼까 이제? 여기서 계산하라고 줬으니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번에서 중력과 속도는 별말 없지. 별말 없으면 9.8로 할게요. M, G, H. 그러면 이 아이 위치 에너지는 얼마였어요? 98이 0.05. 근데 그 위치 에너지가 추의 질량이랑 중력 속도가 추의 낙하 높이 바꾸면 그 낙하 높이를 미터로 바꾸는. 그렇죠. 그래서 낙하 높이다 미터로 바꾼 거예요. 0.05m. 그럼 100cm가 1m. 그렇지. 킬로미터하고 미터처럼 생각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맞았어요. 그럼 얘는 0.5m, 1m, 0.5m. 오. 그렇지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얼마야 이거? 49줄.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뭐 했어?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할 거야. 근데 이것도 미터 거리 어떻게 바꿔야 돼? 얘도 미터로 바꿔야 돼. 오케이. 그러면 힘. 마찰력 F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찰력 F 곱하기 이동거리 5cm 0.05m가 되시겠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가지고 내려와서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을 했어요. 그 마찰력 F 얼마 나와요? 980 되겠는데? 980 곱하기 20분의 1? 그치? 그럼 이 마찰력은 집게하고 나무 토막의 마찰력이니까 앞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한 번 구했으면 안 변한다. 그러니까 마찰력 F는 980 맞는 말이고 그러면 두 번째 거부터는 980 곱하기 이동거리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980 곱하기 이동거리 그렇게 해서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마찰력 F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그럼 만약에 추의 질량이 질량이 20 높이가 100이 되시면 이렇게 되시면 자 그러면 에너지가 3번하고 비교해볼까? 3번보다 몇 배 커지는 거야? 2배 커지는 거네? 3번보다 2배 커질 거니까 내려왔을 때 하는 일도 3번보다 2배 커지겠지.
근데 어차피 마찰력은 안 변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리만 2배 커지겠지. 40이 아니라 20cm가 되시는 거죠. 되겠어요? 요거씩 써놓을까요? 1, 2, 3, 4 한번 써보세요. 혼자 요거 되는지. 위치에너지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지금까지 배운 거의 총 집합. 마지막 정리.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달랑 두 가지 배운다 그래놓고 새로운 말이 나왔어. 역학적 에너지.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 뜻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둘이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새로운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물체가 떠 있어. 구슬이 떠 있어. 질량이 m짜리인 아이가 높이 h만큼 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아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m, g, h만큼 갖고 있겠지. 근데 가만히 떠 있잖아. 속력이 없어. 그럼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운동 에너지는 없어. 빵이야. 자, 운동 에너지는 빵이야. 자, 이 아이가 반쯤 내려와 볼게. 딱 반만큼 내려왔어. 절반. 2분의 1 h가 되게 절반 내려왔어. 자,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까는 h만큼 떠 있었는데 이번엔 반만 떠 있으니까. 이번에 위치 에너지 식이 어떻게 돼? m, g, h. 위치 에너지가 반토막이 났어? 근데 봐봐. 그럼 얘를 내가 놔서 낙하해. 그럼 얘가 낙하하는 동안 자유낙하할 거잖아. 속력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지. 속력 늘어나지? 속력이 없던 애가 속력이 생겼잖아. 운동 에너지가 없던 애가 속력이 생겼으니 이제 무슨 에너지가 생긴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요. 운동 에너지 공식 불러볼까요? 2분의 1? 뭐였더라? MVJ. 생긴 거야, 이번에는. 자, 이번에 완전히 바닥으로 가볼게요. 바닥에 도착해서 완전히 멈추기 직전. 높이는 없는데 완전히 속력이 0이 되기 직전이야. 자, 높이가 없어. 그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이번엔 위치 에너지가 빵이야. 대신 여기일 때 속력보다 더 내려왔을 때 속력 더 빨라 느려. 우리 자연낙하 운동하시면 속력 점점 빨라지는 거지. 아까보다 속력이 더 빨라졌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더 커졌어. 자, 그럼 봐. 어떤 애가 꼭대기부터 낙하를 시작하잖아. 그럼 꼭대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고야. 높이가 최고. 근데 운동 에너지가 빵이고. 바닥에 도착하면 위치 에너지가 없네. 대신 속력이 되게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고야. 그럼 중간은 위치 에너지도 좀 있고 운동 에너지 좀 있고. 그래서 각 지점마다 요거 합치고 요거 합치고 요거 합치고 합쳐서 계산을 해본 거야. 그리고 그 합친 애를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다 계산을 했더니 이 에너지가 항상 값이 싹 다 똑같더래. 실제로 넣고 계산한 거야. 속력도 재고 높이도 재서 계산을 다 한 거야. 싹 똑같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건 하나. 자, 역학적 에너지 뜻이 뭐라고?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한 거랑 같다고. 자, 이런 식이야. 두 사람이 돈을 받고 있어. 내가 10,000원, 제가 0,000원. 합치면 그냥 10,000원이지. 내가 쟤한테 3,000원 줬어. 난 3이 줄어든 대신 얘는 3이 늘어났지. 근데 둘이 합치면 얼마? 다시 10,000원. 쟤한테 7,000원이 가면 7이 줄어든 대신 7이 늘어나. 다시 합치면 10,000원.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자꾸 줄어드는 대신 뭐가 늘어나?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
반대로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대신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 둘이 항상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항상 쌤쌤인 거야. 이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요거만 먼저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의 말뜻만 보자. 말뜻 누구랑 누구랑 합치는 거라고? 지금 위치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아니 위치 에너지라고 할게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친 거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어떻다고?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 마찰 없어야 돼. 공기하고 막 마찰해서 에너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없다고 치면 그럴 거야. 자, 그래서 나온 그림이 맨 마지막에 이 그림인 거야.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참 잘 그린 것 같아. 자, 맨 꼭대기 있을 때는 무슨 에너지 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빵인 거야. 요쪽이 파란 쪽이 위치 에너지, 여기 노란 쪽이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위치 에너지가 가득이고 운동 에너지가 빵이었어. 근데 바닥으로 좀 내려오면 어떻게 돼? 파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지 이만큼. 그랬더니 빵이었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거야. 그래서 합치면 쌤쌤. 완전히 바닥에 도착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완전 빵이 됐어. 높이가 없어. 대신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늘어났어. 합치면 또 쌤쌤. 그림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딱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은 어딜까요? 딱 반반 되는 거. 높이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날 때. 위치 에너지가 전체의 반만큼 줄어들고 반이 남았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남은 거랑 위치 에너지 줄어든 거랑 같다는 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뭘로 변하니까? 운동 에너지로 변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생긴 운동 에너지랑 남은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건 정확하게 딱 절반 떨어졌을 때겠구나. 이 말 이해돼? 그래서 하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두 개 섞은 문제야. 그러면 밑에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 아, 여기부터 채워봅시다. 위에 있는 거. 자, 이거 떨어지는 거 먼저 해볼게.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높이가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대신 자연학화하니까 속력이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고 그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말하면 돼요. 누가 줄어들어? 위치 에너지가.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한 거야? 운동으로 변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게 운동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는요? 내가 여기서 얘를 던졌어. 그러면 시작할 때 속력 되게 빨랐는데 이렇게 던지면 얘 무한정 가는 거 아니잖아. 올라가다 어떻게 돼? 띵! 딱 멈추고 다시 떨어지지. 그러면 시작할 때 무슨 에너지 갖고 있었니? 속력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고였어. 근데 점점 올라가시면서 속력이 느려지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는 대신 높이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어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뭘로 바뀌었는지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 표를 넘어가고 이거는 저거 할 수 있으면 됐어. 넘어가고 요거 요놈 한번 해볼게요. 여기 롤러코스터 그림 참 잘 나오는데. 자, 맨 꼭대기 여기서 롤러코스터가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출발 시작. 그러면 아직 속력 없어. 그럼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가 기준면이야. 기준면으로부터 이만큼 떠있는 상황이야. 무슨 에너지 존재해? 위치 에너지. 안 움직였으니까 속력은 빵이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식 어떻게 쓸까요? M, G, H만큼.
근데 운동 에너지는 빵이야. 오케이. 이랬던 애가 이제 내려옵니다. 덜덜덜덜덜 해서 막 빨라져. 자, 그래서 여기 A까지 왔어. 그러면 지금 높이가 H1이래. 그럼 지금은요. 높이도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고 속력이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 뭐라고 쓸 거예요? M, G, 높이 H1. 그럼 아까 거보다 에너지 좀 작아졌겠지.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요. 속력 생겼네.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식 써볼래? 불러주세요. A에서 운동 에너지. 분의 1. M. 지금 속력 얼마래? V1이래.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 그럼 B하고 C 칸 채워보세요. H가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그냥 0 하시면 돼. 이렇게 되시겠다. 그럼 얘들아, 위치 에너지가 최고인 지점 A, 아니 O, 운동 에너지가 최고인 지점은 B,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역합적 에너지. 그러니까 역합적 에너지는 항상 어때야 된다? 어느 지점에서는 항상 같을 것이다. 자, 마지막 요거 진짜 이거 바이킹 생각하면 되거든? 바이킹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여러분 바이킹 타러 갔어. 맨 끝자리랑 가운데 자리 어디가 더 무섭니? 왜 맨 끝에가 더 무서울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끝에 있는 애가 올라가는 높이가 가운데 있는 애가 올라가는 높이보다 훨씬 높지. 위치에너지 되게 커지는 거야. 훨씬 무섭게 느껴져. 그럼 봐봐, 일단 이거 보세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가다 여기 가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 가다 가서 여기 가서 멈출 거야. 그럼 A점과 B점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져요? 가서 멈춰. 운동 에너지 있어? 멈췄으니까 없지. 대신 높이가 있잖아. 높이가 있어. 그럼 뭘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랑 여기 위치 에너지랑 둘이 어떨까요? 높이가 똑같네? 위치 에너지도 쌤이겠네? 그럼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져요? 여기가 기준면이야.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그럼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자,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면서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되는 지점은 어디? A하고 B가 되시겠죠. 이만 돼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빵이 되는 지점은 어디? 그렇지. 물론 이거 얘들아 문제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추가 있는 곳을 기준면이라고 했으면 위치 에너지가 빵인 게 맞아. 근데 가끔 시험에 따라서는 기준면을 여기를 줄 때가 있어. 바이킹이 완전히 땅바닥에 붙어서 다니진 않을 거니까 조금 떨어져 있잖아. 기준면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얘 위치 에너지 빵이야? 빵은 아니야. 그래서 기준면 잘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는 여기를 기준면이라고 놨다면이야? 그랬으면 빵이 되는 게 맞고. 자, 이거는 뭘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가 자꾸 작아지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속력이 빨라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포텐셜 에너지가
얘기는 속력이 빨라져야 느려져야? 운동 에너지가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져야.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바이킹.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빨라지지. 최고가 되었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그러니까 퍼틴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되는 건 A에서 O로 갈 때, B에서 O로 갈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 말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퍼텐셜 에너지로 되어오는 속력이 자꾸 줄어드는 대신 뭐가 생겨?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생겨. 점점 높아지는 걸 골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O에서 A로 갈 때나 O에서 B로 갈 때를 말하는 거겠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지점? 어디서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지. 그치? 모든 지점 OA, B 모든 지점에서 항상 나타나지. 자, 오늘 이렇게 개념 정도만 보시고 과제는 어디를 해갖고 오시냐면 개념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20분까지만 한번 해갖고 와볼게요. 뒤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개념 체크랑 실전 문제 20번까지. 오늘 고생했어요.